안녕하세요, 쩌입니다. 이번 영상은 닭구 영상입니다. 이번 닭구의 주제는 소풍입니다. 소풍 닭구, 피크닉 닭구 이렇게 부를 예정이고요. 사실 이 주제로 꼭 닭구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닭구를 시작해볼게요. 이 다이어리에 닭구를 하다가 지난번 하울 영상 때 이런 만년필 잉크 발색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영상에도 남아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잉크들도 발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대참사가 나가지고 지금 잉크가 여기도 묻고 여기 밑에까지 묻어버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여기다가 하지 말걸. 그래서 여기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서 일단 요 페이지는 뛰어넘고 여기다가 닭구를 해볼게요. 이번 피크닉 닭구이기는 한데 피크닉 스티커들이 봄에 나온 게 많아서 벚꽃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 컨셉 피크닉 몇 개, 또 다른 컨셉 피크닉 몇 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닭구 주인공은 단추입니다. 여기 벚꽃 컨셉으로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둘 다 피크닉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써보려고요. 이 스티커가 조금 더 피크닉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를 메인으로 쓰고 부족하면 여기서 뭔가를 써보던가 할게요. 이것도 단추님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요거 붙여볼게요. 얘들이랑 색감이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였고 스티커들도 붙여보겠습니다. 이 배치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일단 이거를 먼저 붙여볼게요. 요거를 뭔가 이쪽에 붙여주고 싶은데 일단 살짝 해놓고 이렇게 하고 얘를 옮겨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날짜를 먼저 붙여볼까요? 이거 붙여볼게요. 벚꽃 닭구에서도 알차게 썼던 제품입니다. 오늘 4월 1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아니 4월 19일쯤 됐으니까 이제 벚꽃이 다 질 때쯤이잖아요? 여러분 벚꽃 잘 즐기셨나요? 저는 막 엄청 즐겼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집 근처에서 소소하게 벚꽃들을 봤고요. 막 아예 벚꽃놀이를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벚꽃들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벚꽃이 원래 한 1주? 길면 2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져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오래 간 것 같아요. 한 3주? 3주는 있었던 것 같고 딱 벚꽃 지고 그 초록색 잎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벚꽃들은 그 딱 변하는 그 시점이 한 일주일 넘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 겹벚꽃이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이 좀 만개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놀랐답니다. 그 겹벚꽃이 일반 벚꽃보다 좀 늦게 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은 얘기라서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벚꽃이 져갈 때쯤에 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더 색감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꽃을 또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좀 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벚꽃이 아직 덜 진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놀랐어요. 지금 막 4월 거의 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 안 진 벚꽃이 있었어요. 제가 져가고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특유의 맑은 벚꽃색이 한가득 남아있는 벚꽃나무도 봤어요. 산이 좀 고지되고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조금 늦게 지나 봐요. 그래서 겹벚꽃을 좀 영어로 써볼 건데 겹벚꽃을 영어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일단 검색해서 나오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A를 다 써서 V를 거꾸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N도 없어서 요거 이렇게 뒤집었답니다. 그리고 M도 다 써서 W를 거꾸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E가 진짜 없습니다. 얘도 E 다 썼는데 그러면 W를 옆으로 해가지고 E인 척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파벳 하나 모자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알파벳을 원래 쓰려고 했던 알파벳인 척 이렇게 하신 적 많으신가요? 좀 너무 어이없게 E를 대체했나? 그리고 요일도 하나 붙여볼까요? 요거를 사놓고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뭔가 쓰고 싶기는 한데 말이죠. 여기 딱 맞겠다. 이렇게. 그러면 데코를 조금만 더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산에 갔다가 저녁은 피자를 먹었거든요. 그 호보니치 윅스 닭구 영상 보신 분 계실까요? 거기서 마지막 닭구에서 언급했던 피제리아 라우로라 거기를 갔습니다. 여전히 너무 맛있었어요. 저 친오빠가 오랜만에 대구 내려왔거든요. 지난번에 대구 왔을 때가 추석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이후로 생긴 피자집이어가지고 오빠에게도 맛을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다 붙였고요. 좀 귀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고요. 위에 키스컷을 붙여줄 건데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위니 빌리지님 제품입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들도 있는데 보라색은 빼고 핑크 아이들만 붙여볼게요. 요거는 보라색이 살짝 있지만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애매하게 빈 공간이 있어서 요거를 붙여주겠습니다. 좀 더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닭구를 다 했습니다. 이번 소품 컨셉의 첫 번째 닭구였고요. 단추님 제품으로 썼고 이렇게 귀여운 노란색 매트에서 맛있는 아이들 먹는 요 아이도 있고 뭔가 텐트랑 캠핑 의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빵 먹는 소녀들도 너무 귀여워요. 아직 벚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벚꽃 스티커들도 같이 활용을 해줬답니다.
귀엽게 돼서 만족스럽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탁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탁구 해볼게요. 오늘 피크닉 탁구는 러브미모어님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크닉 데이라고 나온 거 캐릭터랑 데코 있고, 그리고 요거랑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잘만 하면 좀 어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뭔가를 하나 붙여볼까요? 이거 하트 한번 붙여볼까요? 오랜만에 쓰네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는 붙였고요. 위에 스티커들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런 식물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붙여볼게요. 요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 조각이 지금 크단 말이죠? 요거랑 피크닉을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샌드위치가 도마에 비해서 너무 큰데요? 여기 소녀, 여기 어린아이도 신난 느낌. 이렇게 일단은 이거 먼저 붙여야겠어요. 이 아이들도 이제 피크닉에 합류를 하러 가는 거죠. 요 꽃 들고 오는 요 아이도 이제 피크닉 참여하는 거고, 요 아이가 요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 큰데? 얘들 몸집에 비해서. 피크닉은 자고로 햇빛이 쨍쨍해야죠. 이제 날씨가 슬슬 좋아져가지고 진짜 피크닉 하기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크닉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강으로 피크닉 한 번씩 갔거든요. 거기는 뭔가 피크닉보다는 놀고 쉬러 종종 갔었어요. 날 좋으면 돗자리 가지고 가서 놀고 오고 그랬는데, 근데 대구에서는 막 그렇게 피크닉을 하러 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대구는 또 신천에서 뭔가 피크닉 하기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 차라리 금호강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크닉을 하게 되면. 이 아이도 여기서 피크닉 하러 내려오는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일단 제목 써줄까요? 이거 초록색으로 뭔가 써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핑크만 좀 많이 썼어가지고 뭔가 초록색 날짜 붙이니까 낯선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중식을 먹었기 때문에 중식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닦고 하면서 친오빠가 오랜만에 대구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김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기로 했어요. 원래는 오빠가 좋은 식당 가서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막 나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 하시고 그래가지고 중식을 아예 사서 포장을 해가서 먹기로 했답니다. 어떤 곳에서 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하반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MBC 내거리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중국인 분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좀 오래 식당을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갔었던 곳이거든요.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하반점에서 사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어디 갔다 온다 하고 이제 제가 오빠랑 같이 식당 가서 음식 포장해가지고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시켜서 포장해와라 하고 저는 밖에서 차 대놓고 기다렸죠. 뭔가 좀 더 붙이고 싶어가지고 별 키스컷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엔 색감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러브미모어님 제품인데 이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무튼 포장해서 오빠랑 같이 갔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산슬도 먹었어요. 유산슬이랑 고추 잡채랑 야끼 우동이랑 하나가 뭐였지? 아, 깐풍새우 요렇게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 근데 맛있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예전만큼 맛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거기 가서 먹어야 맛있다고 이렇게 포장해오면 이게 식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맛이 떨어진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중식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좀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식이 또 그냥 요리 하나 시켜서 먹기에는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뭐 자장면이나 짬뽕이나 그냥 그런 메뉴들 말고 진짜 메인 요리 하나 요런 거. 그래서 나중에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산슬이랑 깐풍새우를 진짜 몇 년 만에 먹어봐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낌없이 먹었답니다. 아, 근데 혹시 대구 말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야끼 우동이 없나요? 왜냐면 제가 야끼 우동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번에. 그랬더니 오빠가 이거 대구 특산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엥? 야끼우동이 왜 대구 특산품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엥? 왜 없어? 저는 완전 물음표 되고 오빠가 말로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구나 경상도가 아닌 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야끼우동이라는 게 없나요? 당황. 꾸미는 건 이 정도 하고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고요. 위에 붙일 거 골라볼게요. 아까도 러브미모어님 거 썼으니까 이번에도 러브미모어님 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큰 하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공간은 괜찮은데 작은 곳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 이거랑
여기에 작은 것도 있거든요. 요거 2개 같이 적절히 써볼게요. 이쪽에는 노란색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작은 아이들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약간 초록색 계열을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키스컷들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닦고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러브미모어님이었고요. 분명 피크닉 컨셉이기는 한데 피크닉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갑자기 좀 뭔가 이 캐릭터들한테 미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피크닉을 하고 피크닉에 같이 참여하는 이 다른 소녀들까지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풍성한 피크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컨셉에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지만 그래도 닭구 자체는 좀 귀엽게 돼서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닭구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닭구 해볼게요. 이번 피크닉 닭구 주인공은 쪼람쥐님입니다. 쪼람쥐님의 아예 피크닉이랑 도시락 컨셉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봄과 관련된 스티커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좀 벚꽃이 위주이기는 한데 벚꽃 쓰지 않고 좀 다른 꽃으로 메인을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서 이 아이랑 요거를 쓰지만 꽃은 좀 민들레 아이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요거 쪼람쥐님 건데 오랜만에 써봅니다. 뭔가 하늘 느낌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보려고요. 이렇게 붙여줬고요. 여기 끝이 좀 어색한 게 티가 많이 나네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두고 닭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들레 집 요거를 여기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서 바로 피크닉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요? 근데 요거는 얘들에 비해 너무 큰 느낌일까요? 이런 작은 민들레도 있거든요. 피크닉 매트 주변에 꾸며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밑에 말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피크닉 바구니 위에 앉아서 뭔가 음료수를 마시는 아이도 여기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 도시락통 들고 있는 아이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민들레를 조금만 밑으로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스티커를 잘라버렸어요.
피크닉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이 아이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쪼람쥐님도 이 아이들 되게 이쁜 거 많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나비도 한 마리 붙여주고요. 저 오늘은 향수 하나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 듣는 거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향수 만들기였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향수를 만들려면 기본 향 10가지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향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체험에서는 기본 향이 10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맡고 내가 원하는 향을 이제 섞어보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가 되게 예민하고 금방 피로해진단 말이에요. 향을 맡는데 5번째쯤 되니까 코가 얼얼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상은 한 거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빨리 막 피로해져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10가지 다 향을 맡아봤답니다. 거기에 베이리프라는 향이 있었어요. 그 향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약간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이 떠오르는 향이었어요. 좀 시원한 느낌? 그래서 저는 상큼한데 시원한 향을 만들고 싶어서 라임이랑 베이리프를 좀 집중적으로 섞었어요. 그래서 그 향들 비율을 정해가지고 넣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저는 베이리프를 4, 그리고 나머지 다 2로 넣었습니다. 총 10방울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4, 2, 2, 2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섞었습니다. 베이리프, 라임, 샌달우드, 페어 향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만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섞어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딱 찍어서 향을 맡아본단 말이에요. 맡았는데 저는 상큼한데 시원한 향을 만들고 싶었는데 달콤한데 시원한 향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걸로 그냥 만들면 되겠는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향 맡았을 때랑 좀 향이 날아가고 잔향이랑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날아가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비율로도 해보기 시작했어요. 달콤한데 시원한 향인 거 좋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 목표가 상큼한데 시원한 향이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라임의 비율을 3을 만들고 샌달우드를 줄였어요. 이제 또 블렌딩을 해가지고 맡았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첫 번째 만든 거에 비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또 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라임을 2로 만들고 페어를 3으로 만들고 다시 섞었어요. 이것도 향이 뭔가 아쉬운 느낌? 그냥 첫 번째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걸로 하기로 했고요. 총 10g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자저울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저울에 이렇게 또르륵 떨어뜨리면서 넣어서 만들었답니다. 이거 향수를 만들고 한 달을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뿌려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향을 숙성을 시키면 더
풍부해진댔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쓰고 싶지만 참았다가 한 달 뒤에 향을 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그 향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향수 만들기 체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 맛있는 것들 많은데 애들은 못 쓰겠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붙여줄게요. 오늘 일기 쓰고 오랜만에 쪼람쥐님 키스컷들을 써봐야겠습니다. 비눗방울 그걸 붙이면 얘들 위에 괜찮을지도? 요즘에는 되게 재미있는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잘 참여하시나요? 재밌었던 체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향수 만들기 체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꾸며줬고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습니다. 그러면 키스컷 붙여야 되는데 쪼람쥐님 거 한번 골라봅시다. 여기 있거든요. 좀 노란 색깔이 있으면 좋은데 노란 느낌이 없네요. 지금 요거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색감이 노란색하고 초록색? 근데 얘들이 지금 폭죽 컨셉이거든요. 좀 꽃이랑은 안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 색감이 완전 찰떡이라서 얘를 써보겠습니다. 쪼람쥐님이 요 키스컷들 만들 때 얘들 샘플 받아보고 이게 너무 연해서 진한 걸로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거 연한 거 가지고 싶은 분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셔가지고 저는 연한 것도 받고 기본 색상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연해가지고 글자 위에 붙이기는 더 좋아요. 이렇게 키스컷들 다 붙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닦고도 다 끝이 났고요. 오늘 주인공은 쪼람쥐님이었습니다. 요 피크닉이 메인이기는 했으나 요 피크닉 스티커 자체가 좀 벚꽃이 같이 있었는데 벚꽃 컨셉 말고 민들레 컨셉으로 좀 같이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노랑 초록 위주라서 마음에 든답니다. 그럼 내일 닦으러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닦고 해볼 건데 이때 화요일이 아니고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며칠 지났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밀크젤리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아예 피크닉 컨셉 닦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크닉 도시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 마스킹 테이프는 여기서 골라볼게요.
여기 좀 핑크핑크하기는 한데 너무 벚꽃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도 내고 싶거든요. 요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색감이 딱 맞는 느낌 아닌가요? 일단 요 굵은 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밑에 붙였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 붙여보겠습니다. 오. 이번에는 이 아이를 위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커다란 하트 도시락이 귀여워서 요거를 이렇게 좀 메인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자는 여기 씌워주겠습니다. 귀여워. 이 아이를 이쪽에 붙일지 아니면 이쪽에 붙일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얘가 엄청 하얗거든요? 그래서 뒤에 방울들을 좀 붙여줘야겠어요. 이렇게 새하얄 수가. 뭔가 이 하얀 아이들 붙이는 게 오랜만인 느낌입니다. 이 아이를 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락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맛있어 보이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약간 주먹밥 느낌일까요? 요거나 요게 제일 맛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가져가고 싶은 건 요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좀 달달한 그런 느낌으로 먹고 싶네요. 아, 제가 다음 주에 서울을 가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에 날씨가 좋으면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도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라 아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 자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피크닉을 제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중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핑크핑크하죠? 노란 계열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쓰겠습니다. 이날 제목은 사실 크게 뭐 쓸 게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날 좀 하루 종일 비가 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거를 써주겠습니다. 저는 사실 봄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봄이 되게 건조한데 그거를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준달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산불도 계속 군데군데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비 와서 산불이 또 진화됐다가도 갑자기 또 다른 데서 발생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날 뭐 진짜 크게 특별하게 한 게 없어가지고 크게 이야기할 거리도 없어서 조금 난감하네요. 여기에 하트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을 좀 붙여줄게요. 얘들은 약간 벚꽃 느낌인데 벚꽃 없이 이렇게 핑크핑크 느낌 내니까 좋아요. 귀여운 약간 계란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고요. 이번 키스컷은 또또 프렌즈님 거 이거 붙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기 쓰고 위에 이런 스티커들 잘 붙이시나요? 여러분들은 크게 안 붙이는데 저만 괜히 붙이는지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여기 조그만한 아이들만 조금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늘의 다꾸도 끝입니다. 이번에는 좀 핑크핑크한 느낌의 피크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노란색이 오늘의 포인트 색깔이었답니다. 이번 다꾸 좀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다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음 다꾸 넘어가 볼게요. 5번째 다꾸입니다. 이번 다꾸 주인공은 뚜뚜 상점입니다.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피크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기 돗자리 깔고 있는 아이도 있고 뭔가 꽃밭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피크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바구니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피크닉으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꾸며줄게요. 근데 여기에 꽃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써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마음 같으면 둘 다 쓰고 싶기는 한데 이쪽은 둘 다 좀 깊어가지고 애매할 것 같은데 여기는 둘 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쁠진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다꾸도 약간 핑크 노랑 컨셉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마스킹 테이프는 없이 붙여보겠습니다. 아니, 꾸며보겠습니다. 뭔가 이 스티커들만으로도 좀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노란색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얘들을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은 여기 오리 친구로 한번 채워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크기네요. 그렇다면 나비 친구도 더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지금 음식만 없다 뿐이지 딱 피크닉 느낌 아닌가요? 귀여워. 여기 이쁘게 앉아있는 아이들 이런 느낌? 이제 피크닉 음식이 이 아이가 들고 오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이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기 뚜뚜가 너무 많은 느낌인데 일단 이렇게 하고 제목 붙여볼까요? 요거 붙여볼게요. 이거 폭폭이님 숫자 키스컷인데 5월은 안 쓰고 며칠인지만 붙여보겠습니다. 23일 수요일이었고 이때는 티켓팅의 날이었어요. 티켓팅 참여해야 될 게 좀 많았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성진 피아니스트 아시나요? 조성진 님이 또 한국 피아노 리사이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티켓팅을 해달라 부탁을 하셨고요. 근데 조성진님 이 피아노 리사이틀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뭔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는 언니한테 용병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하는 티켓팅이 열린 거였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술의 전당 유료 회원이면 일단 티켓 할인도 되고 유료 회원에게만 선 오픈하는 좌석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인터파크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느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번호를 6,000번대인가? 받아서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고 언니가 저보다 1,000번대 앞이었어요. 한 5,000번대? 근데 예술 전당 좌석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은 편도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1,500번대쯤 됐을 때 예매율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95%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들어갈 때 잔여 좌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다 합쳐서 한 10몇 표도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이미 좀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러면 튕기는 것도 많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도 튕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튕긴 좌석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전부 다 그냥 회색밭. 근데 이제 같이 했던 언니는 이제 튕긴 좌석들을 몇 번 봤대요. 전부 다 이선좌 당첨이어가지고 엄청 화를 냈어요, 언니가. 그래서 한 25분쯤에 거의 다 매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티켓팅을 실패했답니다. 밤에 또 닷닷닷 티켓팅이 있었거든요. 그거라도 일단 갈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호 언니는 닷닷닷 일정 날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돼서 일단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티켓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여기에 뭔가 나눠줄 키스컷이든 스티커든 찾아볼게요. 아무튼 이제 빨리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카카오 예매하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밑에 뭐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카카오 페이 머니로 바로 결제를 하면 이거 현금 영수증 하겠냐 그런 게 또 뜬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설정이 안 되는 건지 막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거 체크는 자꾸 하라고 뜨지 막 이러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제일 첫 시간대 거는 결국 놓쳐버렸고요. 여기에 갑자기 오렌지는 너무 뜬금없을까요? 뭔가 색감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 12시께 금방 매진이 돼가지고 12시 반 거를 노렸는데 그것도 그새 품절이 나가지고 살짝 절망을 했어요. 이번 닷닷닷을 안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도전을 해보자 해서 1시 거를 도전했고 1시는 다행히 예약에 성공했답니다. 제가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닷닷닷 때 말고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령이 없는 건지 이거 닷닷닷 예매하기 할 때마다 엄청 우왕좌왕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는 닷닷닷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랑 같은 날짜랑 시간대 가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수줍어가지고 알아차리면 인사해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혹여나 알아보신다면 안녕하세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고장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까지 닦고를 마무리할게요. 그럼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 다 썼고요. 이번 키스컷은 모이또이님 요런 하트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거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색깔이 나름 다양하게 있답니다. 초록 파랑이도 있어요. 아 근데 대기번호 6000번대면 아이돌 콘서트나 팬미팅 이런 거면은 진짜 빠른 번호잖아요. 근데 클래식 공연에서 6000번대를 받으니까 너무 뒷번호라는 게 알고는 있었지만 좀 약간 새로운 충격이었달까 그랬답니다. 6000번대인데 표가 보이질 않아. 이런 느낌? 여러분은 티켓팅 잘 하시나요? 티켓팅 종종 하지만 할 때마다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티켓팅 성공한 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키스컷은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오늘 닦고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뚜뚜 상점이었습니다. 요 아이들이 사실 피크닉 컨셉은 아니었지만 제가 피크닉 컨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 돗자리 깐 거랑 요 바구니 들고 오는 아이로. 근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트를 또 가득가득 써줘서 뭔가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꽃 아이들도 약간 프레임으로 채우는 것처럼 붙여주니까 이 안에서 또 오밀조밀하게 꾸미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이번 닦고도 아주 귀여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닦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일차 닦고입니다. 이번 닦고의 주인공은 주임주임입니다. 주임주임님의 이런 한강 피크닉 컨셉 이걸로 닦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강 푸드트럭이랑 반포대교의 노을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써보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로로 길기는 한데 되게 좀 애매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심지어 얘들은 잘리네? 얘들 다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될까요? 얘들은 일단 붙이고 여기서는 아주 조금만 붙여야겠어요. 얘는 거의 못 붙이겠고요. 그럼 일단 얘를 붙여줄 건데 얘는 전부 다 안 붙이고 한 요 정도만 잘라서 붙여볼게요. 오, 다행히 양쪽 다 안 잘렸어요. 얘는 이렇게 일단 붙여볼게요. 아 근데 주임주임님 거 스티커를 되게 오랜만에 써요. 최근에는 어떤 스티커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구경을 가야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저 다음 주에
한강 피크닉 갈 건데 요거는 제 미래 모습을 닦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비 온 날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음 주에 한강을 갈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날씨가 좋으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잠깐만, 이 피크닉 매트 부분이 잘리네? 이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미 잘라버렸어요. 오, 남산타워까지 일단 최대한 이쁘게 꾸며볼게요. 일단 여기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여기에 붙여줘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음식들을 같이 놔주겠습니다. 연어 초밥 맛있겠다. 여러분은 피크닉 가실 때 어떤 메뉴를 들고 가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메뉴는 역시 치킨인 것 같아요. 치킨에 라면. 저는 한강 피크닉 갈 때는 치킨을 포장을 해서 가요, 미리. 그리고 거기 한강 라면을 사 먹습니다. 물론 한강 라면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경치 값이라 생각을 하고 사 먹습니다. 피크닉 매트에 이렇게 울망졸망 붙이니까 너무 재밌네요. 약간 습구하는 느낌도 들고. 한때 습구가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유행 탑승을 하셨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와, 습구 멋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탑승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습구템 몇 가지를 구매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습구 스티커는 생각보다 안 샀어요. 그 가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시리즈별로 내신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했고 대신에 그 습구할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거, 지금 네컷 사진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때도 네컷 그런 프레임을 판매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사놓고 습구 한 몇 번 도전하다가 크게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 타코야끼 통이 배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강을 이렇게 떠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이렇게 하고 날짜 붙여볼까요? 날짜는 이걸로 써볼게요. 이렇게 붙였고요. 제목은 한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피치님 그 한글 스티커가 또 다른 버전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사고 싶거든요. 근데 안 사고 있어요. 뭔가 한글 키스 컷을 잘 쓰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못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와중에 이응만 다 써서 이응이 하나도 없네요. 연한 걸로 붙여보겠습니다. 이 날이 어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일은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혹시 제목만 듣고 어떤 일 때문인지 예상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SKT의 정보 해킹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하필 또 유심이 그렇게 유출이 된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와, 근데 치읓하고 애자 요거 진짜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써보네요. 교체. 아니 통신사들이 너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막 불만 있는 얘기를 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얘들은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대역도 막 제대로 안 해주고 통신비 그렇게 받아가 놓고는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해킹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정말 배가 불렀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에 키스컷들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통신사를 바꿔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당장 바꾸기는 조금 애매해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심도 10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교체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제 교체를 하려면 제 이름하고 폰 번호하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딱 입력을 하시더니 유심 딱 10년이 됐네요. 마침 바꿀 때가 되기는 하셨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도 교체를 필요로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실 유심이 좀 반영구이기는 한데 한 10년 정도 쓰면 이게 수신율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꿔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안 사실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유심은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해킹 당한 거 좀 화가 나 있었는데 근데 와중에 그 해킹 당한 거 인지를 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안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는 거냐며. 어제는 그런 기사가 안 떴는데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제 유심 무상 교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되게 뭔가 선심 쓰듯이 말을 한 느낌이라서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포함해서 유출된 개인정보 값이 그냥 유심 값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내 정보는 이미 어딘가에 많이 팔렸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정황을 알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정보값이 고작 유심 가격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사람들은 환급인가? 해준다 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기사를 읽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 그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신청하려면 로밍 서비스 신청한 걸 다 해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외 나갈 일이 있지는 않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럼 또 해외 나가면 그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지를 또 했다가 한국 돌아오면 또 다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 유심을 교체해 주시던 그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어제 제가 갔을 때 한 오후 한 6시쯤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8명 정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일만 붙여줄게요. 이거는 수키도키님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꾸며줬고요. 일기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습니다. 이번에는 뒹굴뒹굴님의 수채별에서 파란 아이들 붙여보겠습니다. 요 한강물 보니까 파란 아이를 붙이고 싶어졌어요. 좀 안 어울리려나? 나쁘지 않은 듯. 이렇게 키스컷을 붙였어요. 이번 일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임주임님 제품으로 다꾸를 해줬습니다.
한강 피크닉 하는 모습으로 닭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스꾸 아닌 스꾸도 조그맣게 했었고 또 귀여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잔뜩 붙여서 즐거웠답니다. 이렇게 노을 바라보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닭구까지 하고 끝내볼게요. 마지막 7번째 닭구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야니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카메라 컨셉이랑 피크닉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피크닉 가서 논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주는 피크닉을 보냈다. 그런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귀여운 도시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봐도 벚꽃 컨셉이라서 다이소에서 산 요 벚꽃 스티커들 한번 붙여볼게요. 얘들 사놓고 써야지 해놓고 아직 하나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킹 테이프 붙여볼게요. 범인의님 제품 요런 느낌도 좀 이쁘거든요. 뭔가 색깔이 맞을까 긴가민가 하면서 고르긴 했는데 요거 쓸게요. 얘가 근데 위에 붙여도 괜찮고 밑에 붙여도 나름 이뻐가지고 어디에 붙일지 고민이네요. 근데 뭔가 위에 붙이고 싶으니까 위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고 닫고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벚꽃 모조지 스티커 오늘 꼭 써야겠어요. 이 아이들로 닫고 해볼게요. 까먹지 않게 바로 앞에 두겠습니다. 야니님 요 스티커 팩에 야시장 컨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시장 아이들도 있어요. 귀엽다. 일단 요게 가장 메인 같은 느낌이라서 얘를 붙여줄 건데요. 이 아이랑 같이 써볼게요. 이 정도? 여러분 이런 폴라로이드 사진 잘 뽑으시나요? 아니면 포토 프린터 잘 쓰시나요? 저는 한때는 좀 잘 썼는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막 사진 골라서 살짝 수정하고 뽑고 이런 게 좀 귀찮아져가지고 안 쓰게 됐어요. 근데 포토 프린터도 정말 좀 부지런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여행 갔다 와서 한창 많이 뽑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잘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나 킥에서 이제 메론 킥 나온 거 아시나요? 아마 이거는 5월에 올라갈 예정이라 이미 보시거나 드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메론킥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은 바나나 킥이 있고 그 위에 메로나를 뿌린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아니 제가 보통 과자를 초코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먹었었고, 물론 다른 과자들도 다 좋아하지만 아무튼 초코 위주로 좀 먹었다가 메론킥 같은 이런 과자를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나나킥 과자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혀에 딱 닿자마자 녹잖아요? 그거는 똑같은데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초코 단맛도 한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한 몇 달 만에 먹었을 때 정말 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메론킥은 그거의 한 10배 이상은 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좀 너무 자극적인 맛 느낌이 들 정도로 제 혀가 약간 고통받는 느낌이었어요. 맛있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그런 달달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이어트를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다른 종류의 단맛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단맛을 먹어서 더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메론킥 그거를 제목으로 써보려고요. 간만에 아주 자극적인 맛이 들어와서 혀가 정신을 못 차린 느낌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런 과자 같은 신상을 그렇게 빠르게 캐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제 친구들이랑 그 스페인어 스터디를 하다가 어쩌다 과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중에 한 친구가 메론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좀 엄청 만족하는 듯한 그런 반응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신상 과자를 먹어볼까 하면서 찾았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사올 수 있었답니다. 자극적이기는 한데 저는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팡으로 더 시켰어요. 또 다른 친구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2개는 좀 천천히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마음껏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어서 슬퍼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로 좀 꾸며볼까요? 와, 다이소 벚꽃 스티커 3년, 4년 전에 나왔을 때 그때 샀던 벚꽃 스티커 이후로 처음 쓰네요. 이번에 오랜만에 벚꽃이 나온 거기는 하죠? 아닌가? 작년에 봄봄 시리즈로 뭔가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안 쓸 생각입니다. (4월이) 좀 벚꽃 닫고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벚꽃이 아마 거의 다 졌을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 다이어리에는 아직 벚꽃 닫고가 진행 중이랍니다. 좀 더 쓰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4월까지는 일단 무조건 벚꽃 탁구로 마저 채워보고 5월에는 또 다른 스티커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벚꽃 탁구 많이 하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다 붙여줬고요. 저는 일기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다 썼습니다. 이번 키스컷은 딩굴댕굴님 여기 약간 보라 핑크 아이들 있거든요. 요거 붙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채 버블입니다. 좀 진한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여러분은 신상 과자들 나오면 빨리빨리 사 먹어보는 편이신가요? 뭔가 시즌으로 나왔다가 사라진 과자들 중에서 다시 먹고 싶은 그런
과자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초코파이 봄 딸기 버전 그거 또 먹고 싶어요. 저는 진짜 딸기 맛 과자들 아니면은 크게 신상에 관심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냥 딸기 좋아 사람인 걸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야니 스튜디오 제품으로 닦구를 했고요. 아예 직접적인 피크닉보다는 사진으로 보여주는 피크닉을 컨셉으로 해봤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소에서 나온 이 벚꽃 스티커들도 드디어 써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일부러 비워놨어요. 근데 뭔가 너무 공간을 조금 보여주는 느낌이라 그게 갑자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너무 많이 스티커들로 가린 느낌? 아쉽지만 그래도 귀여운 닦구가 돼서 만족스럽답니다. 아무튼 이번 피크닉 닦구 일주일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첫 번째 닦구입니다. 단추님 제품으로 사용을 해줬고 겹벚꽃을 봐서 벚꽃 닦구를 한 번 더 했던 날이고요. 두 번째는 러브미모어님 제품이었습니다. 피크닉 하러 모이는 그런 컨셉으로 닦구를 해줬고요. 이렇게 꽃의 요정들과 함께하는 피크닉 그런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쪼람쥐님 제품으로 닦구를 해봤습니다. 피크닉을 좀 민들레 컨셉이랑 같이 엮어서 닦구를 해줬고요. 네 번째, 밀크젤리 스튜디오 컨셉이었습니다. 여기는 벚꽃이 있기는 하지만 벚꽃이 아닌 그냥 핑크가 메인인 그런 피크닉 닦구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뚜뚜 상점이었습니다. 다양한 꽃들이랑 동물들 함께하는 그런 소풍 느낌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주임주임님 제품들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강 피크닉 컨셉이었답니다. 야시장도 열려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느낌으로 해줬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야니 스튜디오 컨셉이었습니다. 사진으로 피크닉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닦구를 해봤답니다. 좋아요. 피크닉 컨셉 닦구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너무 귀엽게 나와서 진짜 만족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커나 닦구는 어떤 건가요? 다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노랑노랑했던 쪼람쥐님 이 민들레 컨셉도 좋았고 얘도 좀 괜찮아요. 핑크 그리고 한강 피크닉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여러분의 취향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피크닉 컨셉으로 닦구를 하셨다면 어떤 스티커를 사용했는지 마음에 들게 됐는지 그런 것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끝이 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